안녕하세요, 코리아 노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제가 지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을 말씀드렸죠. 지금 아직도 미국이 대선이 지금 확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확정 난 거로 생각하는데요, 확정이 안 났고요. 지금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트럼프의 계엄령이 곧 발동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정선거가 있었고요. 미국의 대선은요. 그거에 관해서 중국이 개입된다는 것 또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쪽에선 별로 크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지금 그 또 하나 식량 문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뭐 사재 얘기도 약간 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유통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식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재가 일어난다고 해도, 만약에 사재가 일어난다고 해도 충분히 막을 힘이 됩니다. 하지만 가격 인상은 있을 거라는 거, 지난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식량에 대해서 가격 인상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미 선진국이기 때문에 사재기를 막을 힘이 충분히 됩니다. 보유한 양도 상당히 많고요. 참치나 이쪽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습니다. 하지만 가격 인상은 있을 거라는 거, 계속해서 가격이 인상될 거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기를, 2020년도는 개혁이 원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 개혁이 원년이기 때문에 큰 틀의 기본 틀을 바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 들어가면 세세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하나씩 꼬집어내서 그 나쁜 것들, 폐단들을 다 들춰내서 하나씩 쓰레기통에 집어넣거나 아예 땅에 묻어버릴 거라고요. 숨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숨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서 치료를 하겠다는 거죠. 암덩어리를 다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모든 사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독일이 옛날에 그랬고요. 히틀러가 그 난리치고 엉망진창인 사회를 만들었을 때, 그 이후에 그 히틀러의 같이 추종자를 처리를 했죠,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새 나라가 만들어지고 새 발전된 티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로 서입니다. 역사관이 바로 서야지 되는 것입니다. 친일도 아니고 친미도 아니고요.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에 위한, 대한국민을 위한, 대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인과 언론인과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고위 공무원들이라고 말하면은 뭘까요, 여러분들? 검찰, 판사, 기타 차관, 장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대통령 포함 모든 사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독립운동가들이 옛날에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죠. 하지만 지금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씩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잠깐 언론 얘기를 좀 듣고 말씀드릴까 해요. 독립운동가를 목숨 바쳐 하신 분들의 이야기 중에 한 가문 이야기입니다. 이 집을 지나가는 관계로 현 시점부터 이 집터는 국가 사업에 환수됩니다. 철길을 만든다며 지도에 있는 집을 빨간 줄로 확 그어버립니다. 드라마 속 이 장면은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을 양성한 신흥 무관학교를 세운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 임천강 얘기입니다. 경북 안동에 있습니다. 모두 11명의 독립운동가가 이 집에서 나오자 일제는 일부러 집 앞마당에 철길을 깔았습니다. 이 철길이 80여 년 만에 거쳤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열차가 천천히 지나갑니다. 이곳을 지나는 마지막 열차입니다. 이제 철로는 비워졌습니다. 망치로 철길 앞 방음벽을 내리칩니다. 힘없이 허물어집니다. 80여 년 동안 집을 반토막 낸 일제의 잔재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일제는 1942년 독립운동가인
석주 이상용 선생의 집 앞마당에 철길을 놨습니다. 3대에 걸쳐 11명의 독립운동가가 나오자 나쁜 조선인이 사는 집이라며 일부러 노선을 비틀어 집을 반토막 냈습니다. 99칸 중 50칸가량을 뜯어냈습니다. 기차가 지날 때 진동으로 남은 집도 성치 않았습니다.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냈고 신흥 무관학교를 만든 이상용 선생 후손들의 삶도 흔들렸습니다. 인천각도 매매해서 집안에 재산도 없었고 하기 온전한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를 전혀 살아오지 못하셨고 이 앞에 기찻길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방음벽을 허문 것을 시작으로 곧 철길을 걷어냅니다. 진정한 독립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길이고요. 이분들을 잘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기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기틀, 뿌리가 없이는 그 나라가 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그 후손들이 떳떳하게 사셔야 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그들에게 혜택을 더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권 중에는 자기의 사리사욕과 자기의 모든 것을 오로지 욕심으로 채운 인간 쓰레기 같은 정권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깨어 있어서 그것을 뜯어 고쳐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요, 뭐냐면은 독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난 이야기입니다. 지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한 나라의 정치인과 한 나라의 대통령의 정치인과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정치에 썩어빠진 생각을 가진 가족들이 있다는 거죠. 그 가족을 아직도 밀고 있는 지역이 있고요.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노인분이, 나이 먹은 분이나 젊은 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집단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 상태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정신 상태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한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위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참 독도마저도 폭파시키려고 했던 인물 중에 한 마리죠. 독도마저도요. 그 후손들입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옛날 이야기지만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가 일본에 가서 천황폐하 운운하면서 막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나몰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발언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밝혔던 것이 눈에 띄는데 조아라 기자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2006년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하자 노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어서 나중에 듣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도를 진짜 침범만 하고 난리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전쟁마저 불사하려고 했어요. 전쟁마저. 그것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것이 한 나라를 지켜야 되는 대통령이 가져야 할 인성이고요. 역사관입니다. 자기 땅에 들어온 적군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내쫓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해온 정권들 있고요. 그래도 그것들이 잘했다고 계속 떠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 이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당 야당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한민국을. 그걸 명심하시고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새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초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서 기틀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 이제 다가오고 있죠. 하나씩 더러운 것들이 보일 겁니다. 판사, 검사, 그리고 정치권, 종교권, 모든 곳에서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 더러운 것들,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기 사욕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인간들, 나라를 팔아먹은 애국노들을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좀 얘기를 마저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은 독도 주변 해상 탐사 계획을 국제수로기구에 통보한 후 측량선을 보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측량선이 영해를 침범하면 침몰시키라고 명령했고 결국 일본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틀 후인 25일 노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독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과거 청산에 대해 자주 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노 전 대통령은 공언했습니다. 3년 전인 2003년 6월 9일 노 전 대통령은 일본 국회에서 이미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본은 일찍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근대 국가를 수립했습니다. 한때는 제국주의의 길을 걸으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풀어야 할 과거의 숙제를 다 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 의원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의 미래를 위해 과거를 적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나는 오늘 의원 여러분과 각계의 지도자들에게 용기 있는 지도력을 정중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직시해야 솔직한 자기 반성을 토대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평가하도록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친일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는 노 전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본에 사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람핀 남편을 소문내는 부끄러운 일이며 야스쿠니 참배 비판은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9년 전 노 전 대통령의 담화는 명연설로 평가받고 있지만 최근 박 씨의 잇따른 발언은 이른바 망언으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잊지 말아야 할 대목입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오직 온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를 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군사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초강대국으로 간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틀이 마련돼야 됩니다. 기틀이 마련돼야지 우리가 튼튼한 반석 위에서 초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올해 내년에 할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과 온갖 취조반한 것들, 정치, 종교, 그리고 언론사, 그리고 연예계,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 엄청나게 드러날 거예요. 하지만 흥분하거나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쓰레기들, 대한민국이 아니라 본인 욕심만 가득 채워서 아부떠는 강대국에 아부떨고 정말 자기
자기 혀로 그 강대국의 밑창을, 구두 밑창을 핥았던 그 앞에 정권들, 오로지 대한민국이 아니라 본인의 이굴에서 그들 강대국의 구두의 밑창을 혀로 핥았던 그 더럽고 치사한 정치인들은 이제 하나씩 쓰레기통으로 집어 던질 때가 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여당도 잘못하면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 어떤 당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하에서 어느 곳도 대한민국 이름 하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니까요. 제2의 이완영 같은 정치인과 제2의 이완영 같은 검사와 제2의 이완영 같은 종교인과 제2의 이완영 같은 언론사들과 제2의 이완영 같은 연예인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는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 한 뼘 내다 다른 나라에서 봐서는 우리나라는 진짜 손톱만한 나라일지 모르지만 그 손톱만한 나라의 때만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지켜야 되는 게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그건 기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지나야지만이 이 모든 것이 지나야지 초강대국으로 갑니다. 후손들을 위한 초강대국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 조금 더 남았죠. 참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도 있었고요. 안타까운 얘기죠. 좀 얘기를 좀 더 언론사 얘기 듣고 말씀드릴까 해요. 사실 노무현 재난이 생긴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엔 검찰의 망신주기식 수사가 있었습니다. 왜 국민께 먹고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신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합시다. 노무현 재단 전현직 이사장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 공포가 남달랄 수밖에 없겠죠. 돌이켜보면은 대통령을 서거하시게 만든 그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 그 수사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수사했다는 소리 아무도 안 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11년 전 검찰과 지금의 검찰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느낀 듯합니다.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99만 원 검사 불기소 세트를 예로 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 정도로 그렇게 그 맞으면 엉터리였는가, 썩었는가? 아니 96만 원을 술을 받아 먹으면 그 접대가 아니라서 처벌을 못 하고 100만 원이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해괴한 그 기소라는 게 그 고발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유시민 이사장도 검찰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회원이 꽤 많이 늘었거든요. 후원 회원이. 저는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검찰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근데 압수수색을 안 들어오더라고요. 몰래 계좌나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렇게 소심해가지고 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심상치 않죠. 해일조선 담론이 있었다면서 말입니다. 외신에서 해일조선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 보도하던 때도 있었죠. 노력이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 그래서 꿈을 이루어진다. 문재인 정부 벌써 집권 말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정권 재창출 꼭 이뤄야 한다. 입을 모았습니다. 20년 정권론을 말씀하셨는데 10년만 더 써서
30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 나서야 한다. 호출론이 끊이지 않고 있죠. 유시민 이사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친노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제 이름도 맨날 그 기사에 같이 들어가요.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건데요. 누구는 친노니까 좋고 누구는 친노 아니니까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는 그런 뇌피셜 보도가 없으면 하기를 바라는 마음 한편으로 있고 본인의 입장은 존중해 줘야겠죠. 다만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시각도 여전히 있긴 합니다. 얘기 들으셨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당과 야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당과 야당이 아니에요. 오직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만약 이 사람이 싫어요. A와 B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A가 참 안 좋아요. 대한민국을 원하지도 않고 참 엉망입니다. 또 B도 마찬가지입니다. A와 B와 똑같다면 좀 덜 더러운 인간을 뽑으시라는 거죠. 그것이 정치입니다. 여러분들. 잘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요. 정치라는 거는요. 좀 덜 더러운 인간을 뽑는 것이 정치라는 거죠. 네. 지금 현재는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른다 그럽니다.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입니다. 썩어 빠진 언론과 건설사들이 계속 뻔뿌지를 하고요. 정부는 묵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거는요. 매번 이뤄졌던 얘기예요. 여러분들 역사책을 보거나 정제를 계속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년 주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경제 시스템은요. 지금 우리나라는 10년 주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중산층이요. 올라가려고 재산을 모읍니다. 이만큼 모아놓으면요. 이 사람을 다시 다운시킵니다.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거품을 계속 불어넣어서 터지기 직전에 다 집어넣어서 뻥 터뜨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신용불량자란 이름으로 지옥에 보냅니다. 평생이요. 여러분들. 평생 보냅니다. 그들의 가정들은 파탄이 나고요. 심지어 그들은 동반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자살. 예? 가족들을 전부 죽이고 자기도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게 태반이고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바지 왔습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제발 사업이나 부동산, 주식에 지금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돈이 넘쳐난다. 나는 맞박에 돈이 튄다. 나는 이거 없어도 산다 하는 분들, 그분들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코인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다. 나는 빚을 지고 있다. 그럼 최대한 줄이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3개월치에 식량을 보유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빚을 최대한 줄이십시오. 다가오는 재난은요. 엄청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상상 못하는 세상이 올 거랍니다. 여러분들 세대, 그러니까 IMF를 겪으신 분들도 있고 서프라임 모기지를 겪으신 분도 있겠지만 더 큰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라는 거, 그것만 알고 가십시오. 내가 하나만 건드리면요, 줄 폭탄이 터진다는 거예요. 줄 폭탄이요. 그것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을 내시고요. 참고 견디면 여러분들 기회는 올 것입니다. 우리는 초강대국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기틀을 올해 내년에 꼭 만들 거고요. 우리는 정말로 초강대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금융노예가 아니기 위해서는 빚을 최대한 줄이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돈 있는 분들은 코인 시장 가셔야 되고요. 그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파생 상품이나 큰 거를 거래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상품들,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캐시로 이어지는 상품들, 골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있고요. 큰 것들을 잡으셔야 된다고.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말씀드리는 지난주보다 더 많이 뛰었고요. 하지만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거. 3, 4천 그 이상도 간다는 거. 여러분들. 네. 더 갈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빚 있는 분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빚 있는 분은 빚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식량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 3개월치 식량을요. 그것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내년에 많은 더러운 것들이 볼 겁니다. 꾹 참고 봐도 못 본 척 좋은 세상을 위해서 가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을 내시고요. 미국의 부정선거로 인한 계엄령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을 내시고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 방송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루트였습니다. 자, 힘을 내시고 안녕히 계세요. 모두 부자 되세요.